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C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란 어떤 장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총 2대의 GC가 있는데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죠.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줄여서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간단히 GC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GC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원리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험을 한 것이 이제 종이에다가 밑에는 그 휘발성 용매, 유기용매를 이렇게 그 뭐죠?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 기다란 띠를 이렇게 그 도화지를 잘라서 만든 기다란 띠를 이렇게 그 종이에다 담가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이파리들을 잘게 쪼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저기 점을 딱 찍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만한 종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딱 점을 찍었어요. 그 이파리를 짓이길 그 액체 샘플을 딱 찍으면 이 밑에서 이제 유기용매가 빨리 올라가면서 이 점과 만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기용매가 점하고 만나면서 그 점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물질이죠. 이 물질과 접촉을 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물질은 잎에 들어있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분은 피그먼트라고 하나요? 색소류고요. 그 잎에서 볼 수 있는 색소, 클로로필이라는 색소로 알고 있는데 엽록소죠. 엽록소의 종류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분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엽록소 성분이 3개인 거를 분리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밑에서 이제 부터 올라오면은 이 여기에 점에 찍힌 물질과 이 밑에 빨아 올라가는 이 그 유기용매와 종이와의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물질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용매를 이동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를 고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하게 될 테지만 실험을 할 수 있나? 잠깐만, 유기용매를 써야 되는데 실험실에서밖에 실험을 못 하겠네요. 아니면은 뭐 고량주 같은 거를 사서 에탄올로 되나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밑에서 쭉 빨아 올리게 되면서 이 이동상과 고정상과 고정상과 그 용매가 아니라 분석 물질, 이동상과 에널라이트 분석 물질 사이에는 붙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동상은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이 고정상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게 되느냐, 서로 이제 잘 붙으려는 성질, 그거에 의해서 분리되는 그 위치 높이가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동상이 끝까지 전개가 되었다면 이제 어떤 성분은 여기 찍히게 될 것이고 어떤 성분은 여기에 찍히게 될 것이고 어떤 성분은 여기에 뭐 찍히게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그래서 크로마가 색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색을 분리해서 약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에는 크게 LC와 GC가 있는데, GC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주로 이제 화학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기 합성 쪽을 좀 다루는 실험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분자의 물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분리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GC고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LC가 있습니다. LC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론상 똑같습니다. GC든 LC든 HPLC라고 또 있거든요. HPLC. 그래서 GC는 이제 가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LC는 액체를 사용을 하는 거고, HPLC는 LC의 약간 고급화된 버전. LC로는 분리가 안 되는 조금 더 고분자 물질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강한 압력을 컬럼에다 가해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것이 HPL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LC가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쓰고, 뭐 하이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하이 프레셔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둘 다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 뭐지? 무슨 버튼이지? 잠깐만. 제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GC든 LC든 어떤 컬럼이 있고, 얘를 통과를 하는 분석 물질이 있고, 고정상이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이 액체나 기체. LC는 액체, GC는 기체, HPLC도 액체이긴 한데 이제 고압을 걸어줘서 이렇게 분석 물질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물질 X를 검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X가 포함되어 있는 시료를 전처리를 통해서, 전처리와 정제 과정을 통해서 그 분석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석 물질을 여기 GC 안에다 넣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점을 찍었던 것 같이 아주 소량만 필요하거든요, GC 분석 물질은. 그래서 요 GC 분석 물질을 그 아주 소량을 집어 넣은 다음에 가스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은 컬럼과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 간의 그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가스가 플로우가 일어나면서 가스로 계속 밀어주는 거죠. 아까는 이제 유기용매였다면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에는 그런 이제 그 물질별이 있고요. 이제 구동 방법별. 물질별로는 얘가 이제 저분자, 그 다음에 LC 얘가 한 200 이하인가? 그 분자량 200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LC, 그 다음 HPLC는 아주 고분자여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분석 그 물질별이고, 이제 컬럼별로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그 컬럼 분리 방법별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두 번째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세 번째가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 네 번째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네 개를 잘 외웠네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거 배운 지가 하도 까먹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GC에 대해 특별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여기 안에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그 컬럼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컬럼은 아주 캐필러리, 그러니까 그 모세관, 이 GC의 경우에는 아주 얇은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는데 요 단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상의 단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저 뭐냐, 그 석유 정유 그런 회사에서 그 기름을 이제 분리를 한다고 칠 때 요 다단 증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밑에, 뭐 그다음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그 위에 해서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게 그 기체가 화하기가 쉬운 물질이니까. 왜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뭔 벌레 같은 게 들어왔네. 아무튼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냉각이 되면서 이제 응축이 될 텐데, 그 뭐죠? 휘발 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이 위에 쌓이겠죠. 그래서 다단 증류가 이제 요 단, 그래서 요거를 온도별로 이렇게 나눈 걸 단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이 단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단 증류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은 그냥 한 개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 이제 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얇은 모세관을 엄청 크게 확대를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루떡 같이 생긴 거. 그래서 요 다음 시루떡에 비유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는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론 단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 이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하도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이 단 이론 뭐 공식도 있고, 뭐 n-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공식이 있는데 까먹어서 n분의 n-1인가 뭐 그러면서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저도 좀 책을 봐야 기억을 하기로 하니까. 어쨌든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요 컬럼이 길이가 지금 안에 제가 좀 이따 뜯어볼 건데, 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돼 있어서 이 길이에 대해서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 분해능이 뭐 1.4 루트 2배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GC의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오토 샘플러라고 해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뭐 차 있는 거 있나?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석 물질이 지금 휘발돼서 조금밖에 없지만, 얘를 이렇게 꽂아두면은 요 팔같이 생긴 게 이렇게 윙 해서 이렇게 틱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샘플을 놓을 수 있는, 여기 있죠? 여기 빈 공간에다가 얘가 실제로 동작하는 걸 찍을 텐데, 오늘은 못 찍고 다음에 이제 하면은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윙 해서 여기 툭 얹어놔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제 주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어떤 동작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 솔벤트 지금 다 안 차 있는데 얘가 이제 저희는 보통 그 뭐를 쓰냐면 클로로포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주사기 안에 있는 주사기가, 이거 열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잘못 건드렸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여기 주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주사기인데, 이게 무슨 주사기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세 글자였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솔벤트 A,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이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클로로포름을 이렇게 빨아냅니다, 주사기로. 그래서 워싱을 시킨 다음에 웨이스트로 가게 되고요. 요거는 뭐 솔벤트 B, 웨이스트 B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요거를 몇 번을 해서 세척을 해서 웨이스트에 버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요게 이제 우리 너구리 박인가 뭐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막을 주사기로 이렇게 뚫어서 그 백신 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는데 여기 막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주사기만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막을 뚫어서 이 안에 있는 분석물을 한번 이렇게 빨아냈다가 다시 웨이스트로 버리고, 왜냐면은 여기 안에 이미 그 클로로포름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빨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샘플을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 안쪽에 그 로딩을 하는 그 똑같은 막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은 저 파란색 저거 아니야? 녹색 저기 안쪽에 가운데 보이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석인가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나? 아무튼 이게 이제 오토 샘플러고요. 얘도 이제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GC 기계거든요. 이게 오토 샘플러가 없는 경우에는 저 아까 파란색 안에 있는 거 그거에다가 이제 저희가 주사기를 임의로 이제 그 주사기가 멀쩡한 주사기가 없어. 확실히 좀 괜찮은가? 이거 새거 아니야? 새거. 심지어 포장까지 돼 있어. 주사기 견본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1mm 1 마이크로리터 주사기. 요거 이제 제가 학부 때 바늘을 분질러 먹어서 요거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학부 때 한번 분질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건 소모품이고요. 당연히 부러질 수밖에 없긴 한데 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찔러 넣어야 되고, 찔러 넣으면서 이제 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오토 샘플러가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찌르는 동시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저거가 나가는 거죠. 가스 그게 이제 이동상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 또 뭐 쓰지? 수소, 질소, 에어 제로. 그러니까 에어 제로는 에어인데 물이 없는 거, 물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없고, 질소 베이스로 산소가 있어서 이제 혼합을 해서 20% 정도 되면은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이거보다도 이제 뭐 얘기하려고 했지? 질소는 이제 캐리어 가스 이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컬럼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미는 버튼인데 제가 예전에 썼던 거는 미는 버튼인데 얘는 6890N 요건 이 시리얼 번호 보여도 되나? 아무튼 간에 딱 위로 올리면 찰컥하고 오븐이 열립니다. 요 오븐은 이제 그 안에 팬이 달려 있고 이게 고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관은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딩이 된 샘플은 여기쯤에서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캐필러리 관을 여기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만 보시고 이쪽 두 개. 그 다음에 안에 팬이 있는 거. 왜냐면 침 튀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끝에 뭔가 좀 하면은 잘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문을 누르면 닫을 수 있고요. 그래서 로딩이 되면 얘가 그 캐필러리 관을 따라서 그 컬럼을 따라서 그 이제 분석 물질이 컬럼 이 안에 이제 그 무슨 특수한 물질로 이제 쌓여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저 학부 다닐 때 화학과 교수님이 그 이제 GC 컬럼을 재생하는 무슨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그 저기 뭐죠? 그 우리가 원하는 분석 물질하고 그 상호 작용을 하는 그 물질로 채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과제로 하셨겠죠? 아무튼 컬럼의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석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 컬럼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하려는 물질이 좀 고분자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저기 바이오 디젤 같은 거 연구하는 쪽은 이제 바이오 디젤에 특화된 그런 컬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에 저기 루트 200가 이제 분해능인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x축이 시간축이고, 얘가 그 이제 특정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이제 디텍터죠. 디텍터의 신호를 받아서 그 디텍터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디텍터는 이제 다음에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 시간이 계속 흐르죠. 시간은 계속 이제 1분, 2분, 3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툭 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물에 의해서 시그널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시간 동안 이게 리텐션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요 컬럼에 그 지금 길이 요거를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디텍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머무름 시간,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고요. 요 시간이 되면은 요 종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종 모양의 곡선이 아닐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가파르다가 여기는 이렇게 완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진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지만 여기서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거는 다루질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피크 하나를 이 종 모양의 그 뭐죠? 우리 저기 표준 곡선, 왜 종 모양 그 저기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그 곡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이 컬럼과 상호 작용을 하는 그 특화되게 이제 컬럼을 끼웠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까지 얘기했지? 이렇게 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요 범위를 적분을 해서 그 넓이를 구하면은 요 분석물의 물질이 되는 거고, 요 시간을 딱 측정을 해서 이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것이 이제 정성 분석이고요.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 정성 분석은 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제 정량 분석은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 분석은 내가 원하는 물질을 미리 GC를 찍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튀는 곡선이 있겠죠. 그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두고, 그 분석 물질을 돌려보면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동일한 피크가 떴다. 그러면은 이 분석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가 이제 리텐션 타임, 그 동일한 물질에 대해선 동일한 그 컬럼과 동일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뭐죠? 시간대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GC도 다 최적화를 이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피크를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은 이 물질이 그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뭐죠? 우리가 그 표준 물질로 얘를 이거 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요 곡선에 대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이렇게 짠 것 같이 일직선으로 나오거든요. R 스퀘어 값이라고 해서 요 직선 정도에서, 아니 직선 아니면 우리가 세운 모델에 대해서 벗어나는 정도를 R 스퀘어 값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게 0.98, 0.97, 0.95까지도 괜찮은데 거의 0.98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1이 되면 좋겠지만은 1이 가장 이상적인 값이고, 그런데 뭐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R 스퀘어 값. R 스퀘어 값이 1이 돼야 좋은데, 그래서 요 넓이에 대해서 그 플롯을 그리면은 진짜 일직선으로 나오고, 이제 이 분석 물질의 양을 적분을 한 값에 비례를 해서 이 분석 물질에 잠깐만, 그 안에 분석 물질을 넣은 양하고 양에 비례해서 요 적분을 한 넓이의 값이 증가를 하더라.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증가를 하더라.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정 곡선이 아니라 뭐지? 칼리브레이션 커브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넓이를 잰 다음에 그 칼리브레이션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로 뽑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GC 분석의 기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GC를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그널 값은 어디서 오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보통 GC는 FID라고 해서 플레임 이오나이즈드 디텍터, 그러니까 불꽃 이온화 검출기, 플레임 이오나이즈드 디텍터. 뭐 여기 쓰면은 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FI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FID라는 그 디텍터가 있는 경우에 디텍터는 이제 검출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FID라는 거는 이 가스, 그러니까 분석물 있잖아요. 요거하고 캐리어 가스라고 해서 아까 질소를 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어쨌든 기체 상태잖아요. 이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고, 그러면은 고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이게 기체 형태가 되지 않고 액체로 남기 때문에 그 고분자 물질을 얘로는 분석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AC를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얘기를 했었지? 계속 까먹어 지금. FID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 FID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스, 우리가 이제 지금 클로로폼 넣은 것도 가스고, 우리가 분석 물질로 하는 분석 대상 물질의 그 기체 형태도 가스죠. 요 가스의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 히트 캐퍼시티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이 달라지면은 다른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이겠죠. 기존에 이제 N2 질소 가스의 그 비열, 뭔가 열을 비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측정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가스가 뭔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값이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시그널이
전기적 신호로 이제 여기 FID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물질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이 물질이 있다. 어떤 그 원래 나와야 하는 그 질소의 비열과는 다른 어떤 기체 형태의 분성 물질이 섞여서 그 다른 물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엄청 그래프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피크가 많을수록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 물질이 있는데 이 분해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왜 인공위성에서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인공위성에서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면 뭐 몇 미터 사이즈의 물체를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고, 이제 뭐 현미경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광학 쪽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해요, 분해능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결국은 요 GC에서도 서로 다른 무엇이 무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질들 간을 분리해서 읽어낼 수 있는 성질, 그걸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리텐션 타임, 그러니까 그 머무는 시간, 머무름 시간이라고 하나? 머무는 시간, 머무름 시간이 그 이거는 좀 찾아보세요. 머무름 시간인 것 같은데, 요 머무름 시간이 아주 비슷한데, 그 이거를 뭐 얘는 3.1이고 얘는 3.19라는 그 리텐션 타임을 가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얘 피크가 이렇게 나는데 딱딱 찍히면 딱 하고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다 딱 찍히면은 아주 분해능이 좋은 거고, 얘가 살짝 이렇게 겹쳐서 찍히거나 아니면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분해능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이제 컬럼을 뭔가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해능은 컬럼의 길이가, 이게 조건이 있는데, 컬럼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컬럼의 길이가 2배가 증가했을 때 루트 2배만큼 그 분해능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루트 2 계속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고, 아마 계산하는 뭐 이론을 도출해내는 식이 있을 텐데.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여기 버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주황색 불만 들어오더라고. 가스 인젝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요 내리는 요 안에 있는 컬럼이 그 데워진 상태여야 그 이 GC라는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요 내리가 뜨는 거고요. 런은 지금 작동이 되는 상태. 리모트는 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잠깐만, 근데 FID에 사용되는 연료를, 너무 중구난방인데, 연료가 수소고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그 플레임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제 디텍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스 세이버가 가스를 좀 줄여주는 건데, 이거는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써보지 않아서. 가스가 확실히 줄어드나요? 이건 한번 다음에 에이질런트 GC가 좀 유명하거든요. 뭐 오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븐 온도, 프론트 인넷, 프론트 디텍션 뭐 이런 거를 수동으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업도 다 할 수 있고요. 뭐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그
분석 물질에 대한 조건, 예를 들어서 캐리어 가스, 질소 가스의 플로우에 따라서 분해능이 바뀌고 저기 뭐죠?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튼 다 조건이 그런 가스의 플로우가 제일 중요하고요. 컬럼도 중요하고 플로우가 보통은 이제 450 정도를 저희는 쓰는데 이것도 이제 권장 사항이 또 있거든요. 수소는 40ml per 미니였나? 그러니까 1분에 40ml 450ml per 질소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미닛. 그렇게 되는 거고요. G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이제 가스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깜빡깜빡거리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요게 아마 저거 뭐지? CRT 모니터처럼 옛날에 저거 뭐죠? 한 줄 출력되고 이렇게 요거가 아마 지금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눈에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파워 스타트, 오븐 웨이팅 for other readiness, 프레스 인포 for more. 인포라는 버튼을 누르면 된대요. 인포 버튼이 어딨죠? 아, 5분 이거 누르면 되나? 이렇게 누르면 템프 29고 5%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온으로 바꾸거나 온 버튼은 어딨죠?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눌러주고 프론트 인렛 눌러서 뭐 저거 이거 누르고 뭐 프론트 디텍션, H2 플로우, 에어 플로우 뭐 이렇게 하고 시그널 1 컬럼 템퍼 컬럼 컴프 뭐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수동 조작은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기계를 꺼버립시다. 아무튼 요런 식의 기계가 있다. 그래서 낫 레디 아까 불이 떴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GC다. GC고 만약에 여기 뭐지? 불이 안 붙는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핫 서피시스 이런 게 있고, 여기 뒤에 뭐 디텍터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달려 있는 거야 대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제 수소고요. 수소는 바깥에 있고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캠 스테이션이라고 요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GC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실제로 한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나 아니면은 좀 더 뒤에 실제로 분석 물질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C에 대해서 어떤 기계인지 살펴봤고, 원래는 이제 이론편으로 GC하고 여기 HPLC도 있거든요. 여기 요것도 이제 HPLC도 있고, 원래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GC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LC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HPLC죠. HPLC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그 장비 이론이 다 갖춰져야 요 장비를 설명을 할 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니까. 근데 오늘은 좀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스탠드도 준비를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G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LC나 다른 장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